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복용하고 있는 비타민이 실제로 매일 다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모든 노인이 들어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30% 이상이 근력 약화와 다리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경우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섭취하는 보충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좋아요. 당신은 에너지와 이동성을 보장하는 약을 삼키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중 일부는 조용히 다리 근육을 파괴하고 신경을 손상시키며 위험한 낙상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영구적인 독립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는 수만 명의 노인이 참여한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는 실제 동료 검토 과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 없이 간신히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60세 이후 다리 힘을 파괴할 수 있는 상위 3가지 비타민을 나쁜 것부터 파괴적인 것까지 순위별로 공개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믿는 일반적인 비타민입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타민은 가장 위험하고 종합 비타민 병 속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끝까지 복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다리의 힘과 균형을 실제로 향상시켜 손상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재건할 수 있는 2가지 최고의 비타민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청 중인 위치를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와 같은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3번째, 비타민 E. 많은 노인들은 비타민 E 보충제가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고 비타민 E 보충제를 찾습니다. 그러나 보충제병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이 항산화제가 어떻게 다리 힘을 손상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E, 특히 대부분의 보충제에서 발견되는 합성 형태인 디엘포토코페롤은 신체의 자연적인 근육 회복 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비타민 E를 섭취하면 실제로 근육 회복 및 강화에 필수적인 정상적인 염증 반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포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신체 활동 후에는 근육의 치유가 필요한 작은 눈물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들이 더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는 특정 양의 염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용량 비타민 E 보충제는 이러한 염증을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400국제 단위 이상의 비타민 E를 섭취하는 노인은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운동 프로그램 후 다리 힘이 19% 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E는 또한 뇌출혈로 인한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그러한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노인들이 균형 감각 저하, 걷는 속도 저하 또는 다리가 더 이상 잘 듣지 않는 감각과 같은 막연한 신경학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노화로 인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뇌 근육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비타민 E 과다 복용의 초기 징후입니다. 대규모 메타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13만 6천 명이 넘는 참가자를 조사한 결과 고용량 비타민 E 보충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의 상당한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운 일이지만 기능적 효과를 확대해보면 근력 감소와의 연관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동물 연구에서 비타민 E 과다 복용은 근육 조정 장애, 악력 감소 및 근육 섬유 파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경우 이는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서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지용성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에 축적됩니다. 이것은 잉여분을 그냥 씻어내는 비타민C와는 다릅니다. 일단 비축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남아 신경근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되거나 심지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60세 이상이고 비타민 E 보충제, 특히 하루에 400IU가 넘는 비타민 E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의사가 결핍 진단을 위해 비타민 E 보충제를 복용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한 재고에 볼 수 있습니다. 등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견과류, 씨앗, 잎채소 등의 식품을 통해 이미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더 추가하면 유익한 것에서 해로운 것으로 균형이 바뀔 수 있으며 다리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A에 아마도 들어보셨을 비타민은 시력, 면역체계, 심지어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비타민 A, 특히 보충제와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는 미리 형성된 종류의 비타민 A가 다리 약화, 뼈 손실, 심지어 체내 독성 축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A는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제공됩니다. 간, 유제품, 보충제 등에서 발견되는 미리 형성된 비타민 A 또는 레티놀과 당근, 고구마 등의 과일과 채소에서 발견되는 프로비타민 A 또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신체는 베타카로틴을 필요할 때만 안전하게 비타민 A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미리 형성된 비타민 A는 그 자체로 흡수되며 특히 보충제를 통해 너무 많이 섭취하면 빠르게 독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에서 과도한 비타민 A를 제거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특히 이에 취약합니다. 이는 젊은 성인에게는 정상으로 보이는 복용량이라도 60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과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비타민 A 수치는 칼슘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칼슘을 뼈에서 혈류로 끌어당겨 근육을 포함한 연조직의 석회화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다리의 뻣뻣함, 경련, 만성 근육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과도한 비타민 A는 골밀도 감소와 관련되어 특히 엉덩이와 다리 골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한 장기 연구는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하는 여성은 적당량을 섭취하는 여성에 비해 고관절 골절 위험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음식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밀어붙인 것은 보충제였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비타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태, 즉 근육통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근육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사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 과다 복용은 노인의 만성 근육통, 피로, 심지어 관절통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종종 다리 무거움, 장거리 걷기 어려움, 심지어 보행 속도의 눈에 띄는 감소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서서히 슬며시 나타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하루가 끝날 무렵에 더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을 오르거나 차에서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단지 관절염이나 나이가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여 근육과 신경을 천천히 중독시킵니다. 비타민 A에 대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점 중 하나는 비타민 A가 종합 비타민, 전용 비타민 A 보충제, 대구 간유, 특정 강화식품 등 다양한 공급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에는 2,500에서 5,000개의 국제 단위가 포함될 수 있는 반면 전용 비타민 A 보충제는 10,000개의 국제 단위를 추가하여 빠르게 위험한 영역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으므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연결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비타민 A가 지방 조직과 간에 축적되어 보충을 중단한 후에도 과잉 비타민 A를 혈류로 계속 방출하는 저장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보충제 요법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성 다리 약화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미리 형성된 비타민 A가 함유된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나벨에서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또는 레티닐 아세테이트를 찾으십시오. 보다 안전한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 당근, 고구마, 잎채소와 같은 식품 공급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그 형태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과다 복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다리가 약해지고 비타민 A를 보충해왔다면 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B6. 비타민 B6는 일반적으로 신경 건강, 기본 균형 및 에너지 대사에 필수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는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선반에 있는 거의 모든 두뇌 지원이나 에너지 강화 보충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에는 소량의 B6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특히 다리에 치명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피리독신으로도 알려진 비타민 B6는 뇌 기능을 지원하고 신체가 단백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시선에는 대부분의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B6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고용량에서는 신경에 축적되어 감각신경병증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다리의 따끔거림, 화끈거림, 무감각 또는 통증을 유발하며 종종 발에서 시작하여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노인들에게는 핀과 바늘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다리가 나무로 감싸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결국 걷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B6 독성이 자신도 모르게 보충제를 과다 복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신경병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충제를 중단한 후에도 몇 달 동안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손상을 일으키는 복용량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노인의 일일 권장량은 약 1.5mg이지만 많은 일반 보충제에는 복용량당 25mg, 50mg 또는 심지어 100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별도의 비복합제, 심지어 몇 가지 에너지 드링크나 강화식품을 복용할 때 모두 B6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너무 지나치기 쉽습니다. 합산됩니다. 실제로 하루에 100에서 200mg을 섭취한 사람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단 신경이 영향을 받으면 회복이 느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B6가 노인에게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신경 조직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밀린이라고 불리는 신경 주변의 보호 코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얇아집니다.
높은 수준의 B6는 이러한 분해를 가속화하여 다리를 무감각, 근육 조절 문제, 심지어 근육 소모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일부 노인들은 다리가 죽거나 뇌와 연결이 끊어진 느낌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더 자주 넘어지거나 직선으로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연구에 따르면 B6 독성의 증상 중 일부가 다발성 경화증이나 척수장애와 같은 다른 심각한 질환의 증상과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진짜 범인이 욕실 선반 바로 위에 보충제병에 숨어 있는데도 값비싼 검사, MRI 스캔, 신경 연고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B6 독성은 많은 의사들이 처음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놓치는 동안 손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특히 고용량으로 B6를 복용하고 이상한 다리 감각, 약화 또는 균형 상실을 발견했다면 보충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일일 안전 한도인 약 100mg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50mg조차도 매일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특히 노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알약이 아닌 닭고기, 생선, 바나나, 감자와 같은 음식을 통해 B6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더 안전하고 흡수가 잘 되며 다리나 신경을 다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비타민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힘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보충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3. 근력 활성제. 비타민 D3는 노인의 다리 근력을 유지하고 재건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챔피언입니다. 앞서 논의한 유해한 비타민과 달리 비타민 D3는 근육세포의 수용체와 직접 작용하여 기능과 강도를 향상시킵니다. 퍼스 대학 의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최적인 노인은 결핍된 노인보다 다리 힘이 최대 25%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3가 특히 귀중한 이유는 노인들 사이에서 결핍이 매우 흔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최대 78%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며 겨울철에 문제가 더욱 악화됩니다. 비타민 D의 근육 이점 뒤에 숨은 과학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근육 조직의 수용체에 결합하면 근육량을 늘리고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합성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칼슘이 근육세포에 들어가는 방식을 개선하여 각 움직임을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D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빠르게 위축되고 안정성의 중요한 유형인 속근 섬유를 유지하여 위험한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 노인학회 저널 한 연구에서는 매일 2,0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D3를 보충하는 노인들이 위약 그룹에 비해 넘어지는 횟수가 20% 적고 다리 근력 테스트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D2나 에르고칼시페롤보다는 비타민 D3나 콜레칼시페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가 D3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매일 1,000에서 2,000개의 국제 단위로 혜택을 받지만 심각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 감독 하에 일시적으로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비타민 K2를 함께 사용하면 칼슘이 동맥이 아닌 뼈로 전달되도록 하여 효능이 향상됩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면서 다리 힘을 최대화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 근육 회복 촉매. 기술적으로는 비타민이라기보다는 미네랄이지만 마그네슘은 다리 힘을 극대화하는 비타민 D의 완벽한 파트너로서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체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로 뒤에서 작용하며 그중 상당수는 근육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을 조절하고 고통스러운 경련을 예방하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이 힘과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다리 힘을 강화하기 위해 마그네슘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상당합니다. 에 발표된 연구 미국 임상 영양저널 마그네슘 수치가 높은 노인은 다리 근력이 훨씬 더 크고 팔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자에서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다리 근력의 주요 지표인 수치가 낮은 노인보다 높습니다. 마그네슘이 특히 가치 있는 이유는 비타민 D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방식입니다. 적절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비타민 D가 효과적으로 대사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비타민 D 보충제의 상당 부분이 쓸모없게 됩니다. 이는 일부 노인들이 비타민 D를 섭취하지만 체력이 제한적으로 향상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비타민 D를 완전히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근육세포의 칼슘 채널을 조절하여 나이가 들수록 근육 경직과 유연성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칼슘 유입을 방지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구연산염 또는 말산염과 같은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를 찾아 매일 300에서 400mg을 목표로 하고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 308은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여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여 조정을 유지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신경-근육 통신을 잠재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비타민 D3와 결합하면 이 다이나믹 듀오가 독립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다리 힘을 보존하고 재건하기 위한 완벽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60세가 넘었다면 보충제 루틴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요? 안전 한도를 초과했나요? 이 비타민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걸까요? 아니면 천천히 내 이동성을 앗아가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간 보충제 복용을 계속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몸이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불안정해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타민을 복용했는데 결과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된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알아냈나요? 아래 의견에 귀하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